일반적인 직장인이 한 달에 300만 원을 받는다면 1억 원을 모으는데 33개월이면 될 것 같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 처음 1억 원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과 그다음 1억 원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워렌 버핏의 동업자였던 찰리 먼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처음 1억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무엇이든 해야 한다. 순자산이 30조 원을 넘는 사람이 왜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그 핵심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본이라는 건 정말 놀라운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동일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동일한 시간을 투자해도 보유한 자본의 규모에 따라 결과가 천지 차이로 벌어지거든요. 1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해서 연간 10%의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1년 뒤에 손에 쥐는 수익은 10만 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금액은 아르바이트 몇 시간만 해도 벌 수 있는 돈이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1억 원을 투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10% 수익률로 1천만 원을 벌게 돼요. 투입한 시간도 동일하고 감수한 리스크도 동일한데 결과는 무려 10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돈을 번다고 말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은 복리의 위력이에요. 눈덩이를 비탈길 아래로 굴리면 처음엔 천천히 커지다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불어나잖아요. 재산도 정확히 똑같은 원리로 작동해요. 매달 83만 원씩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대략 28% 정도를 저축하고 연 7% 수익률로 운용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 여러분의 월급이 250만 원이라면 70만 원, 400만 원이라면 110만 원 정도를 목표로 하면 돼요. 쉽지 않은 금액이지만 불가능한 범위는 아니에요. 주식시장 평균 수익률이 연 10% 정도인데 세금과 수수료를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7%로 잡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처음 1억을 만드는데 약 7년 10개월이 걸려요. 그럼 10억을 만들려면 78개월이 걸릴까요?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요. 처음 1억을 만드는 데는 7년 10개월이 걸렸지만 다음 1억을 만드는 데는 고작 5년 1개월밖에 안 걸려요. 왜 그럴까요? 이미 쌓아둔 1억 원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여러분은 여전히 매달 83만 원씩 추가로 넣고 있기 때문이죠. 3억까지는 3년 9개월, 4억까지는 3년, 5억까지는 2년 6개월이면 충분해요. 보이시나요? 점점 가속화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매달 83만 원씩 저축하는 것뿐인데 돈이 불어나는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거예요. 시간으로 환산하면 더욱 명확해져요. 처음 1억을 만드는 데 걸린 7년 10개월은 전체 기간의 25.5%를 차지해요. 나머지 9억을 만드는 데는 74.5%의 시간이 걸린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부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가 바로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1억만 넘기면 다음 1억은 훨씬 수월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재밌는 건 10억을 달성한 후 다음 1억을 만드는 데는 고작 15개월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처음 1억 만들 때 걸린 시간의 15%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 통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은 매우 분명해요. 만약 처음 1억을 7년 10개월이 아니라 5년 만에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부를 축적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모든 고통과 어려움, 모든 마찰과 저항은 시작 구간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찰리 먼거가 처음 1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라고 말한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비슷한 패턴이 보여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문화에 익숙하거든요. 맛있는 음식, 새로운 옷, 멋진 자동차, 해외여행 이런 것들을 소비하면서 현재 이 순간의 행복을 누리는 데 집중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지출의 장기적인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SNS를 보면 누구나 그럴듯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면서 돈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순자산이 1억 원에 근접한 사람은 극소수예요. 대부분은 현재를 위해 미래를 담보로 잡고 있는 거죠. 물론 저도 여러분이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해요. 생활비는 여전히 비싸고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쓰는 모든 돈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처음 1억을 만들기 전에는 더욱 그렇죠. 처음 1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금요일 밤 술자리나 충동적인 쇼핑, 최신 유행 옷이나 필요 이상으로 비싼 자동차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1억을 만들기 전에는 모든 돈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이해해야 해요. 매달 30만 원을 더 쓰는 것과 30만 원을 더 저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요즘 SNS에서 월급의 몇 퍼센트를 저축해야 하나요? 20대에 얼마나 모아야 하나요? 같은 질문들이 넘쳐나요. 댓글에는 그냥 쓰고 싶은 거 쓰고 살아라. 요즘 세상에 저축해봤자 집도 못 산다는 반응이 많죠. 물론 이해는 가요. 하지만 여기서 놓치는 게 있어요. 젊었을 때 최대한 많이 저축해야 한다는 거죠. 10억이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게 큰 돈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10,000원짜리 지폐 10만 장이에요.
1,000원짜리로 따지면 100만 장이고요. 이렇게 쪼개서 생각하면 불가능해 보이던 목표가 조금은 현실적으로 다가와요. 핵심은 작은 돈이라도 절대 무시하지 말고 차근차근 쌓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아낀 5,000원이 내일 50만 원이 되고 모레 500만 원이 돼요. 시간과 복리가 여러분 편이 되어주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처음 1억이 순전히 투자 수익으로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이 6년 동안 매달 125만 원씩 월급 400만 원 기준으로 약 31% 정도를 저축하고 연사 5%의 수익률을 얻는다면 6년 후에 1억 500만 원을 만들 수 있어요. 월급이 350만 원이라면 110만 원, 500만 원이라면 155만 원 정도를 목표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85%는 여러분이 직접 저축한 돈이에요. 투자 수익은 겨우 15%밖에 안 되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매달 92만 원씩 월급 300만 원 기준 약 31% 정도를 저축하고 연 10%의 수익률을 얻는다고 가정해봅시다. 7년 후에 1억을 모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67%는 여러분이 직접 저축한 돈이고 나머지 33%만 투자 수익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처음 1억의 대부분은 투자 수익이 아니라 여러분의 저축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처음 1억을 빨리 만들려면 현명하게 돈을 쓰고 덜 쓰고 더 많이 벌어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1억을 더 빨리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3가지 검증된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이 전략들은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유명한 책에서 나온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 전략은 공격력을 높이는 거예요. 농구나 축구 같은 스포츠를 생각해보세요. 좋은 공격이 있어야 점수를 낼 수 있잖아요. 재정관리도 마찬가지예요. 1억을 최대한 빨리 만들려면 소득을 늘려야 해요. 여러분이 매일, 매달, 매년 벌어들이는 돈의 양을 증가시키는 데 집중해야 하는 거죠. 현재 소득 수준이 얼마든 상관없어요. 공격에 집중해야 부를 쌓을 수 있거든요. 소득을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새로운 자격증을 따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부업이나 프리랜서 일을 시작할 수도 있죠.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혹은 고소득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할 수도 있어요. 핵심은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순자산 100만 달러가 넘는 미국인 수백 명을 연구한 결과 이들 대부분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높은 수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일관된 재정 습관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죠. 두 번째 전략은 방어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여기서 방어적이라는 말은 돈을 전략적으로 적게 쓴다는 의미예요.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계획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거죠. 특히 우리가 너무 많은 돈을 쓰는 재량적 카테고리를 찾아내서 줄여야 해요. 예를 들어 작년에 외식에 얼마를 썼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연구에 나온 백만장자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구두쇠였던 건 아니에요. 단지 자신의 지출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세 번째 전략은 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한국에 사는 우리는 정부가 우리 월급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등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 나가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연금저축, IRP, ISA 같은 세금 혜택 계좌를 활용하는 거예요. 연금저축 계좌를 사용하면 연간 400만 원, 그러니까 월 33만 원 정도까지 납입할 때 최대 66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IRP를 추가로 사용하면 최대 700만 원, 월 58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둘을 합쳐서 최대 115만 5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죠. 이렇게 절약한 세금을 다시 투자하면 여러분의 순자산은 훨씬 빠르게 불어날 거예요. ISA 계좌도 정말 유용한데요.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의 분리과세를 적용받아요. 일반적인 금융소득세율이 15.4%인 걸 생각하면 상당한 혜택이죠. 효율성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고금리 예금 계좌를 활용하는 거예요. 일반 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연 0.1%의 이자를 받아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요즘은 3%에서 4%의 이자를 주는 예금 상품들이 많아요.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K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들이 좋은 금리를 제공하거든요. 당장 사용하지 않을 돈은 이런 계좌로 옮기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1억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재정적 자율성을 배우게 돼요. 충동적인 소비를 참는 법,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법, 돈을 현명하게 운용하는 법을 익히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거나 일확천금을 꿈꿔요. 하지만 국내 로또 1등 당첨자를 추적 조사한 결과 약 40% 이상이 5년 안에 당첨금 대부분을 탕진하거나 파산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큰 돈이 생겨도 그걸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불려야 하는지 모르는 거죠. 반면에 처음 1억을 천천히 꾸준히 모은 사람은 달라요. 그 과정에서 재정 관리 능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되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의 가치예요. 25살에 1억을 만드는 것과 35살에 1억을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져요. 25살에 1억을 만들었다면 35살에는 복리 효과로 훨씬 더 큰 자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연 7% 수익률로 계산하면 25살에 모은 1억은 35살에 약이억이 돼요. 추가 저축 없이도 돈이 2배로 불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빨리 시작해야 하는 이유예요. 저축을 시작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물론 10년, 20년 후에 내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도 있죠. 미래가 너무 멀게 느껴지니까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선택하게 돼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매달 50만 원씩 모아봤자 1억 모으는데 16년 넘게 걸린다는 현실적인 계산 때문이죠. 은행 금리가 3%에서 4% 수준인데 물가 상승률이 비슷하거나 더 높으니 실질적으로 돈이 거의 불어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언제 큰 돈을 만지나 하는 좌절감이 저축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는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 효과가 커지고 처음 몇 년만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빨라진다는 사실 말이에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같은 자리에 있을 거예요. 아니, 물가만 오른 만큼 오히려 더 뒤처져 있겠죠. 소득을 늘리는 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월급쟁이니까 소득을 늘릴 수 없어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월급쟁이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많거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하는 거예요. 같은 업계에서도 회사에 따라 연봉 차이가 크게 나니까요. 또 다른 방법은 부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업이 정말 많아요.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여러분의 기술을 팔 수도 있고 블로그나 유튜브로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죠.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서 팔거나 디자인이나 번역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수입이 적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날 거예요. 지출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미 최소 한으로만 쓰고 있어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 가계부를 써보면 생각보다 불필요한 지출이 많다는 걸 깨닫게 돼요. 구독 서비스, 배달 음식, 택시비, 편의점 간식 등등 작은 금액들이 모이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나가요. 특히 큰 지출 항목을 줄이는 게 효과적이에요. 집, 차, 보험 이 세 가지가 대부분 사람들의 최대 지출 항목이거든요. 주거비는 소득의 30% 이내로 유지하는 게 이상적이에요. 차는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는 걸 선택해야 해요. 연봉의 50%가 넘는 차를 사거나 무리한 할부로 매달 100만 원 이상 나간다면 그건 과소비죠. 신차든 중고차든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을 압박하지 않는 선에서 구매하는 거예요. 보험은 필요한 것만 가입하고 과도한 보장은 피해야 해요. 식비도 큰 부분을 차지해요.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요리하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처음엔 귀찮을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오히려 건강에도 좋고 돈도 아낄 수 있죠. 주말에 일주일치 식재료를 사서 미리 요리해두면 평일에도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투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해요. 하지만 제대로 배우고 시작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분산 투자예요. 한 종목에 모든 돈을 넣지 말고 여러 종목에 나눠서 투자하는 거죠. 인덱스 펀드는 초보자에게 좋은 선택이에요. 코스피 200이나 SP 500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인데 개별 종목을 고를 필요 없이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수수료도 낮고 장기적으로는 대부분의 액티브 펀드보다 좋은 성과를 내요. ETF도 좋은 투자 수단이에요. 인덱스 펀드와 비슷하지만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어서 유동성이 높아요. 타이거, 코덱스, 아리랑 같은 브랜드의 ETF들이 있는데 각각 추종하는 지수나 섹터가 다르니 잘 선택해야 해요. 부동산 투자도 고려해볼 만해요. 특히 리츠라는 부동산 투자 신탁은 적은 돈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해줘요. 실물 부동산을 사려면 수억 원이 필요하지만 리스는 몇십만 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죠. 정기적인 배당 수익도 받을 수 있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을 통제하는 거예요. 시장이 오르면 욕심이 나고 내리면 두려워지죠. 하지만 이런 감정에 따라 움직이면 대부분 손해를 봐요.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일관된 전략을 고수하는 게 중요해요. 마인드셋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게요. 1억을 만드는 과정은 마라톤이에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면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SNS를 보면 다들 좋은 차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비싼 음식을 먹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건 그들의 일부만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빚에 쪼들리고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면 돼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세요. 돈을 많이 모으겠다는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2년 안에 3천만 원을 모으겠다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더 작은 단위로 쪼개세요. 월별, 주별로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계산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진행 상황을 추적하세요. 매달 순자산을 계산하고 기록하세요. 그래프로 만들어서 시각화하면 더 좋아요. 자신의 발전을 눈으로 확인하면 동기부여가 돼요. 나는 지난 1년간 800만 원을 모았구나. 이런 걸 보면 뿌듯하거든요.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1000만 원을 모았을 때, 3000만 원을 모았을 때 자신을 칭찬하고 작은 선물을 해주세요. 물론 과도한 소비는 안 되지만 적절한 보상은 장기적인 동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재정적으로 현명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그들의 습관과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게 전이돼요. 반대로 항상 돈을 쓰고 소비를 부추기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쉽죠. 건강을 챙기세요. 돈을 모으는 건 중요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적절히 운동하고 잘 먹고 충분히 자세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건강해야 오래 일할 수 있고 오래 일해야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요. 관계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연인과의 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돈을 모으느라 이들을 무시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돈과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해요. 자기 개발에도 투자하세요.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세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자신에게 투자하면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그 소득으로 더 빨리 1억을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왜 1억을 만들고 싶은지 명확히 하세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아니라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해요. 은퇴하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어서 등등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 1억은 정말 어려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내심도 필요하죠. 하지만 한번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쉬워져요. 눈덩이가 언덕을 굴러내려 가듯이 여러분의 자산도 점점 빠르게 불어날 거예요. 찰리 먼거가 처음 1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처음 1억만 넘기면 나머지는 시간 문제거든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10년 후에 여러분이 오늘의 여러분에게 감사할 거예요.